안녕하세요. 승산 케미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센코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시장에서 독과점 위주를 갖고 있죠. 이 수소 센서를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인데 보통 주식에서는 이런 독과점 시장에서 이 회사만이 특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든가 다른 회사에서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지위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서 이런 거를 또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업체를 이용할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코는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좀 그 상장주답게 또 큰 변화가 있고 다른 바이오주의 상장주의 대박과는 틀려서 조정을 거치며 다시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주식이기도 해요.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 화학실, 가스 센서 모듈이 첫 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 가스 안전기기, 환경 LOT, 리스 LOT 등 이런 일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이 되게 핫하죠. 이렇게 이제 친환경 관련주가 주목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센코의 전기화학식 수소 센서는 이 배터리의 전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에요. 향후 수소 전기차 등에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센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차트 상황을 한번 잘 보고 가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또 멤버십 가입하시면 광고 없이 영상 시청도 가능하고 또 가끔 장중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 시황상이라든가 주요 종목들을 체크하는 시간도 있어요. 많은 관심 바랄게요. 이 센코의 먼저 재물을 보면 보통 신규 상장주들은 꽤 튼튼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장하기 전까지 이제 완전히 그런 검사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렇게 현금유보율이 유보율이 49%에 부채 비율이 84%로 그렇게 나쁘지 않죠. 이렇게 매출액도 꾸준히 나는 편이고요. 이때 자본금 부채 비율이 잠식이 됐었는데 이때는 상장 전이니까 위험이 없다고 보고 지금 상장을 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월봉의 상황을 보면 신규 상장주답게 월봉에서 크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변곡점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자리들이 보이지 않고 주봉에서는 드디어 주봉 저점 하나 찍었는데 5주선이 생긴 첫 주의 그 저가가 이 가격대가 돼요. 여기가 하나 생겼는데 이 가격대를 잘 지켜주게 되죠. 12월 24일 이 주에 속한 주에 이 저가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주식은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 누군가 잘 지켜주던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여기를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변곡점이 하나 생겼어요. 따라서 이 친구가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주식은 추가로 크게 밀리거나 하락할 수 있죠. 아무리 시장에서 독과점주에 있다고 하고 또 회사가 좋은 회사를 하더라도 결국 주식은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이 밀리면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기가 막히게 이 자리에서 누군가 지켜줬죠. 자, 이 도지형 하나가 참 이쁜 건데 이 상장에서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이 주식이 많이 올라도 갔어요. 보면 이렇게 13,0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고가인 이렇게 31,000원 또 여기서 33,000원 이렇게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식이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조정 기간에 다행인 건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으면서 이번에 이 앞에 있는 작은 거래량 정도는 살짝 잡아먹는 이렇게 좋은 모습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황금일선 돌파하려고 꼬리를 달았죠. 이 황금일선 밑에서 황금일선을 돌파하려는 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은 상당히 좋아요. 이 과정은 여기에는 매물대 모습, 즉 이 매물대에 있는 거를 장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기서 한 번 더 꼬리가 나오면서 이 주식이 이 황금일선에 제대로 안착을 해주면 새로운 신규 매수 타이밍이 돼요. 따라서 이 황금일선 돌파 또 안착하거나 또는 돌파해 나간 다음에 하루 정도 거래량 없이 아주 작은 음봉으로다가 이런 자리들을 잘 지켜주게 되면 이 주식은 여기서 또 한 번 시세를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최초로 경계해야 되는 상황은 5주선의 이탈이에요. 5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하락이 이어졌지만 추가 하락이 이어진 다음에 여기서 기가 막히게 누군가 지켜줬고 지켜준 자리가 일봉에서는 이렇게 도지형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됐죠.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서 이 중요한 변곡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밑으로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되고요. 중요한 손절 라인이 되죠.
하지만 이 자리까지 좀 손절이 깊어지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올해죠. 올해 그 황금일선 돌파는 꼬리가 또 달려서 나와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 이 자리만 잘 지켜줄 수 있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 주식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렇게 하락할 때 사는 게 아니고 반등해서 V자로 반등해서 돌파할 때 나가는 게 좀 더 비싸게 주고 사도 안전한 것이고요. 오히려 하락할 때 건들게 되면 이 바닥을 찾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크게 그렇게 이제 그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 상황하고 이때 이 상황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때의 상황, 이때 상황도 급상승의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이때는 물론 상장한 지 얼마 전 황금일선에 대한 기준이 없었지만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물량을 장악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하나를 딱 딛고 여기를 잘 딛고 돌아서 이렇게 큰 상승이 이어졌죠. 이렇게 이때 가격이 거의 22% 여기서 또 한 번 20%가 40%가 나왔죠.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격 조정이 나왔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황금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떨어져서 이 밑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 밑으로 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 가격 밑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되고요. 이 가격을 깨면 당연히 손절하셔야 되고 또 이 근처에서 놀아주다가 다시 한번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이런 변곡점들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이 친구는 추가 상승 이력과 함께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황금선에 관한 변곡점을 뚫을 때는 거래량이 필요한데 거래량이 이렇게 앞서 있는 작은 거래량을 돌파해주는 이런 거래량이 나옴으로써 여기서 이거를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주식은 추측이나 예상을 하고 사지만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손절 라인을 지켜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이 승부가 났을 때는 좀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매수 매도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엔젠바이오를 볼게요. 엔젠바이오는 2020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서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미국에 진출한다고 알려졌죠. 미국의 전문 스타 검사회를 통해서 엔젠바이오 NGS 제품을 수출하고 암에 대한 부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이 급등을 했죠. 엔젠바이오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 제품 및 서비스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유방암 남수암 패널, 혈액암 패널, 고형암 패널 등 이렇게 이제 암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엔젠바이오를 보면 차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답게 월봉에서나 주봉에서나 어떤 변곡점과 어떤 기준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주식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저렇게 돼버리면 기준을 세우기가 힘듭니다. 일봉에서는 그냥 간단한 기술로 보면 5일선을 돌파하면서 동시에 바로 급등을 시현했고 이날 12월 30일 말일날 고가가 29%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종가가 31,100원 18%대에 끝났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런 주식 좋은 주식인지 안 좋은 주식인지 저한테 수익을 줘야 좋은 주식인 거죠. 이 주식을 판단할 때 이래요. 일단 5일선에 대한 강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친구는 이 자리를 돌파해 줘야 되고요.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할 때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됐을 때 또 한 번 강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지켜주었던 저가 즉 대량 거래가 터진 날 이날이 언제냐면 12월 14일이에요. 12월 14일 날 대량 거래가 터져 슈팅이 나온 다음에 이 가격을 지켜줬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일봉만 놓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주봉, 월봉에서 잘 안 보이고 보통 120분봉성을 잘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 친구가 120분봉성에서 보면 이렇게 맞고 떨어진 자리가 있어요. 즉 그게 이렇게 변곡점이에요. 이 변곡점들은 일봉이나 주봉, 월봉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분봉에서 보면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 변곡점 매물대, 이 매물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이렇게 끌고 오면 바로 여기서 이 매물대를 맞고 떨어진 이런 현상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친구가 날아가기 위해서 만약에 월요일 날 이 자리를 돌파해서 여기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좋은 슈팅이 나오고 이 가격의 매물대가 딱 끝내서 이 자리를 돌파할 때 강한 거래량,
거래량이 중요해요.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 빵 터져주면 이때 거래량이 120분봉상 1000만 주, 1000만 주 이상만 터져주면 돌파 확률이 높죠. 하지만 월요일날 우리의 생각과 틀리게 5일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120분봉상 5일선 깨고 내려오면 다시 한번 이 황금선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고 황금선의 지지 여부 또는 이전 저점, 이전 저점의 변곡점, 특히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돌아 나갈 때 바로 중요하게 또 매수해야 될 그런 이유가 생기기도 해요. 신규 상장주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월봉, 주봉, 일봉에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60분봉이나 120분봉에 활용을 잘 하는데 60분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 쓰리바닥이 생겼죠. 똑같은 거예요. 일봉에서 보는 쓰리바닥이나 딱 시연해 놓고 급등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친구가 더 높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120분봉상에서 이 자리를 반드시 뚫고 나가고 여기를 안착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하고요. 또 여기서 밀려서 조정한다 하더라도 황금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 근처에서 새롭게 돌파 안착해서 나가고 거래량이 실렸을 때 이때가 바로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규 상장주 치고는 여기서 엄청나게 뭐 급등하고 많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여러 분 있어 보이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저 신규 상장주에 해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뭐 전부 다 정신없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 주식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고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항상 원칙을 지키는 것. 이런 자리들을 못 들었는데 쫓아가서 돼서 이 자리가 무너지면 큰 수출로 해지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뚫어줄 자리를 뚫어주고 그걸 안착하고 돌아 나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급등할 때 쫓아가지 않는 것, 그리고 기다리지 않은 것, 이게 주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센코와 엔젠바이오 두 가지 종목에서 살아봤고요. 또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영상 촬영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